그녀가 단추를 식탁 위에 내려놓자 부쿠는 앞으로 몸을 내밀며 탄성을 내질렀다. 아, 이건 차장이 제복 단추군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겠군요. 푸아로가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 이 단추는 차장이 제복에서 떨어졌을 것 같군요. 어젯밤 부인이 객실을 살펴볼 때 떨어졌거나 아니면 침대 정리를 할 때 떨어졌을 겁니다. 난 여러분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꼭 내 말에 반대만 하려고 맘먹은 사람들 같군요. 보세요. 난 어젯밤 자기 전에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을 끄기 전에 창문 옆이 조그만 케이스 위에 잡지를 올려두었죠. 여러분도 그런 케이스가 있으시겠죠?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좋아요. 차장은 문가에서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고 그런 다음 방 안으로 들어와서 사인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창문 가까이에 온 적은 없어요. 오늘 아침 그 단추는 잡지 위에 놓여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증거라고 생각하지요, 부인. 푸아로가 대답했다. 그 답변은 부인을 만족시키는 것 같았다.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정말 불쾌하기 짝이었군요. 부인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푸아로가 달래듯 말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꺼이 대답해 드리겠어요. 부인께서는 이 라쳇이란 남자에게 신경이 쓰였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사인문을 잠그지 않으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잠갔어요. 허바드 부인이 얼른 대답했다. 오, 그렇습니까? 사실은 스웨덴 여자에게 문이 잠겼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잠겨있다고 대답했죠. 왜 직접 살펴보지 않으셨죠? 그때 난 침대에 있었고 내 가방이 문 손잡이에 걸려있어서 그랬어요. 부인이 그녀에게 그 일을 부탁한 게 몇 시쯤이었습니까? 어디 보자. 10시 30분이나 45분쯤이었어요. 그녀가 아스피린을 얻으러 왔죠. 어디 있는지 알려주자 손가방에서 꺼내갔어요. 부인은 그대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맞아요. 갑자기 하바드 부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불쌍하기도 하지. 그녀는 몹시 당황했답니다. 실수로 옆방 문을 열었거든요. 라쳇이 방문을요? 예. 문이 모두 닫혀 있으면 제대로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녀는 몹시 당황했어요. 그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더니 무례한 말을 내뱉었다고 하더군요. 가엾게도 그녀는 정말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답니다. 이런, 난 실수를 합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죠. 실수를 하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점잖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고 나중에 내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사람이 당신은 너무 늙었어.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콘스탄티 의사가 그만 끌끌거리며 웃고 말았다. 허바드 부인은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 사람은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웃는 것도 떳떳한 일은 아니지요. 콘스탄티 의사가 서둘러 사과했다. 그 후에 라쳇이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분명하진 않은데 분명하지 않다니 무슨 뜻이죠? 부인, 그 사람이 코를 골았어요. 예? 코를 골았다고요? 끔찍하게 골아대더군요. 그 전날 밤에도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부인이 침실에 남자가 들어왔다가 나간 후에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까? 푸아로 씨, 어떻게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아, 그렇군요. 맞는 말입니다. 암스트롱 유괴 사건에 대해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기억하고 있어요. 벌도 받지 않고 도망치다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내 손으로 범인을 잡고 싶었답니다.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죽었죠.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설마 허바드 부인이 몹시 흥분하여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 맞습니다. 라쳇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에나 딸애한테 편지를 써야겠어요. 어젯밤 내가 그 남자를 사악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말했죠. 보세요. 내가 맞았어요. 내 딸은 엄마의 예감이 맞는다는 쪽에
쌈짓돈을 걸어도 좋다고 말하곤 하지요. 암스트롱가의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습니까? 허바드 부인, 아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잘 사귀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남편이 끔찍히도 위해주었다는 이야기는 늘 들었지요. 허바드 부인, 부인이 이야기는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성함을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캐롤라인 마사 허바드예요. 여기에 주소를 적어 주시겠습니까? 허바드 부인은 주소를 쓰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말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카세티가 이 기차에 타고 있었다니. 난 그에 대한 육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죠, 푸아로 씨? 예, 그렇습니다. 부인. 그런데 혹시 주홍색 실크 잠옷을 갖고 있으십니까? 맙소사. 정말 이상한 질문이로군요. 난 그런 잠옷이 없어요. 잠옷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배를 탈 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분홍색 플라넬 잠옷이고 또 하나는 딸애가 선물한 것인데 보라색 비단으로 만든 좀 촌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잠옷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부인, 어젯밤 주홍색 잠옷을 입은 여인이 부인이 침실이나 라첼씨 침실을 들어갔습니다. 부인이 말씀하신 대로 문이 모두 닫혀 있을 때는 침실을 구별하기 힘드니까요. 주홍색 잠옷을 입은 여자가 침실에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라첼 씨의 침실로 들어간 게 분명하군요. 허바드 부인은 입을 오므리며 쌀쌀하게 말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푸아로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그럼 옆방에서 여자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푸아로 씨. 정말 신기하네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들었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어젯밤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었냐고 물었을 때 부인은 라첼 씨의 코 고는 소리밖에는 못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간은 코를 곤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외에는 허바드 부인은 얼굴을 붉혔다. 말하기가 좀 민망하군요. 부인이 여자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잠깐 깨는 바람에 여자의 말소리를 들은 것 뿐이니까요. 여자가 어디 있는지는 분명했어요. 그래서 난 생각했죠. 저런 종류 남자였군. 뭐 놀랄 일도 아니지. 그러고는 다시 잠들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이렇게 캐묻지 않으면 낯선 신사분들에게 말씀드릴 일은 아니죠. 부인이 방에 남자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었습니까? 후의 일이었습니까? 어머, 그건 방금 물으셨던 것과 같죠. 죽은 그가 어떻게 여자에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실례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제가 아주 바보 같다고 생각하시겠군요. 당신 같은 분들도 가끔은 혼란을 일으키시겠죠. 그자가 짐승 같은 카세트였다니. 내 딸이 뭐라 할지. 푸아로는 그 선량한 부인이 꺼내놓았던 물건들을 다시 손가방 속에 챙겨 넣는 걸 도와주고 문까지 배웅했다. 그녀가 나가려는 찰나 푸아로가 말했다. 손수건을 떨어뜨리셨군요, 부인. 허바드 부인은 푸아로가 내민 조그만 모시 손수건을 바라보고 말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건 여기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H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에. 글쎄요. 이상한 일이군요. 하지만 내 건 아니에요. 내 손수건에는 CMH라고 표기되어 있고 이렇게 값비싼 파리 사치품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에요. 그런 손수건을 쓴다고 코 닦는데 더 좋을 건 뭐죠? 새 남자는 이 말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고 허바드 부인은 의기양양하게 식당차를 빠져나갔다.